아니 답변 30초만 하자며. 다 A여야 됩니다. 끊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시 큰 방향의 틀을 알고 준비하는 학생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막 고3 돼서 준비하는 학생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중3 학생들, 그러면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등학교를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혹은 자기 진로에 따라서, 아니면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호도나 지명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또는 국내 코스로 갈 것이냐 해외 코스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본인이 궁극적으로 이 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전체적인 목표는 아닐 거예요. 사회인으로서 어떠한 내가 직무 능력을 가질 것이며, 대학에 가서 혹은 대학원을 가가지고서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어떠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상위의 목표가 결정이 돼야 사실 중간 단계인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결정이 수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찍은 유튜브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들이 제가 고등학교를 가는데 일반고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특목고를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좀 고등학교를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영재고가 이제 별도로 하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특목고라고 할 때 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예고, 최고, 여기까지가 이제 특목고라고 해요. 그런데 일단 오늘 뭐 많은 대화에서 영재고랑 외고, 최고는 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자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자율형 사립고를 얘기하는데, 자율형 사립고도 뭐 전국 단위로 뽑는 학교가 있고, 광역시, 서울 안에서, 뭐 충북 안에서, 뭐 이렇게 충청도 안에서 이렇게 광역 단위로 뽑는 자사고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특목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자사고의 어떤 학생들 구성이나 뭐 성적 레벨이 특목고랑 유사하다 보니까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다 묶어서 그냥 특목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자사고 형태가 있고, 그 외에 일반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그 학교의 구분은 좀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고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고, 또 일반고 속에서도 뭐 많은 질문들이 과학축전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우리는 비평준화 지역인데 비평준화 지역에서 뭐 좋은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갖고 오늘 이야기를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짧은 시간 안에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냥 우수학교 그 안에 통칭해서 보통 특목자사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사고의 그 세세한 커리큘럼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혹은 과학고등학교에 정말 순수 과학을 하고 싶어서, 혹은 외국어고등학교에 외국어 하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냥 우수한 학교 집단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인프라 속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대입을 생각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그냥 우수학교라고 통칭한다라면, 지금 지원하시고 싶은 학교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군별로 외고 군, 국제고 군, 그 다음에 과학고 군 반영하는 과목들이 전부 다 달라요. 이를테면 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 그리고 전국 단위의 자사고 10개가 있죠. 그 안에는 대부분 학교별로 이것도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국영수, 과사.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상으로 A를 다 받아야 돼요. 물론 B가 있어도 합격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지만 굉장히 이거는 좀 많이 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반영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반영하는 4개의 학기에 대해서, 물론 일부 학교 또 3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6개 학기를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답변 30초만 하자며. 다 A여야 됩니다. 끊겠습니다. 이게 일단 지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학교가
많아요. 그죠? 네. 또 자사고는 2025학년도에 폐지도 예정되어 네, 있죠. 네, 네, 현재.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중3과는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일반고, 네. 우수학교 지금 말씀해주신 뭐 특목고나 자사고 등등등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포커싱은 네. 그 학교를 들어가는 준비보다는 네.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입이 뭐가 유리하냐 뭐 네. 이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실 우수학교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고, 그다음에 자사고, 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농어촌 자율학교 이런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라고 예를 든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 전형, 뭐 수능 위주 전형이냐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논술 전형이냐 이 각각의 전형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때문에 내신의 반영 비율이 적은 전형에 유리하고 일반고는 아무래도 공부의 열정이나 어떤 실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우수학교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 대표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목표로 한다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선택 기준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들어도 힘들 것 같아요. 중3인데 고등학교 입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네. 내가 교과 전형으로 가야 할지 종합 전형으로 가야 할지 그거를 미리 정하고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아 이런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따가 네. 얘기하다 보면 네. 뒤에서 좀 나올 얘기들인데요. 입시가 고3까지 끌고 가서 학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고3이 되었을 때 이제 논술 전형이라든지 뭐 특별 전형 같이 소수 전형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만 큰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게 되면 중3, 고1에서 정말 많이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희망하는 학교가 물론 당장 지금 내가 어느 학교 갈지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대부분 학생들은 네, 아직 네. 중3까지는 뚜렷한 목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 그냥 서울의 대학이 제일 많죠. 그 지자체별로 보게 되면 서울이나 아니면 뭐 부산이나 지금 뭐 대구, 광주 다시 말해서 대도시권에 있는 대학들을 가고자라고 한다라면 내신도 잘 나와야 되고 비교과도 잘 나와야 되고 또 수능으로 뽑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수능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면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처방이 내려져야 되느냐 중3 때 기초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기초체력이 좋은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어느 학교를 가면 참 자신이 없을 것 같아. 일반 고등학교 가야지. 그래서 내신 잘 따서 대학 가야지. 근데 대학을 막상 합격한 학생들의 출신 고교를 갖다가 들여다보게 되면 일반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 따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면접 중심의 선발 전형 자체가 학교 간 격차도 일부분 인정하거나 좀 보정 혹은 조율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간 격차, 다시 말해서 이쪽 학교의 1등과 이쪽 학교의 1등 같은 1등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학교 간의 격차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대학들이 이거를 좀 나름 그 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학교 간 격차를 인정해서 감안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위치는 어느 학교를 가든지 사실 전국 등수로 봤을 때에는 내 학교 내의 등수는 여기 가면 중간일 수도 있고 여기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 있으니까 여기 가면 조금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전국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내 실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 등수가 잠깐 바뀌는 거는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디 가서도 승부수를 던져서 내가 그 좋은 내신을 쟁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가지고선 정말 내신이 정말 엉망이야. 그런데 여기 가서 잠깐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대입에서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이건 조금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일단은 그 말씀에 공감하죠. 왜냐면 내가
뭐 서울권을 목표로 하느냐, 수도권을 목표로 하느냐, 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하느냐라고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면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들어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준이 안 되는데 학교만 잘 골라서 내가 좋은 대학 간다. 이건 불가능하다. 일단 그 전제를 깔고 그럼 내가 그런 목표를 도전할 때 어디가 좀 유리하느냐. 네. 어쩌면 그 관점이라고 볼 때 결국 각 대학에 들어가는 전형별 킬러 요소가 있다는 거죠. 수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수능만 잘 보면 들어간다 이거죠. 네. 논술 전형 내신이 반영되긴 하지만 내신보다는 논술을 잘 보는 사람이 합격 확률이 높다. 근데 논술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과 논술을 잘 보는 애들이 일단 들어갈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경쟁은 전국에서 오는 모든 학생이 논술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 봐서 뽑히는 거다. 이런 거의 차이라면 학생부 전형 중에 있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은 조금 내신을 많이 쓰는 전형이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는 사실 비교과 활동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우수한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내신을 공식에 넣어서 환산을 하는데 일반고의 2.0이 특목고의 4.0을 무조건 이기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일반고 2.0과 특목고의 4.0이 모두 우수한 아이라고 난 본다. 네. 그럼 그 아이가 다양한 활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세를 뽑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활동 역량이 좋으면 선발될 수 있다. 교과 전형에 비해서 요 몇 가지 항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비교과, 논술, 수능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일반고라고 함은 물론 그 학교에서 공부 전교일등은 흔들리지 않는 1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23%까지 들어가면 3등급이라고 볼 때 들어갈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네. 그런데 특목고는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 거기 23%에 내가 들어갈지 말지 좀 고민이 될 수는 있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외고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 들어가서 6등급, 7등급, 8등급 찍을 게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일반고에서 1, 2등급 찍는 게 조금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나 그런 데 가서도 정확하게 2등급, 3등급 찍을 수 있어. 그런 자신이 있다면 그러면 과감하게 특목고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임정민 대표님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로 입학을 할 때 어떤 대학을 지원해서 내가 대학을 갈 것이냐,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를 이게 결정이 되면 사실 그 대학에서 주로 뽑는 전형들이 좀 있거든요. 상위 학교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 볼 거다. 이게 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지금 옵션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어쨌든 우리는 한 등급, 한 등수, 한 점수라도 올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서 목표로 하는 거니까 특목자사고 갈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가는 거 괜찮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거점 학교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체육 거점 학교, 뭐 미술 거점 학교 다양하게 있지만 큰 틀에서 과학 거점 학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과학 거점 학교에 과학 중점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학 중점 학교에 가서 그 과중반 많이 뽑지도 않아요. 한 클래스 정도 뽑기 때문에 보통 30명 이렇게 뽑는데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라.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은 일반 학생들은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목들과 학교에서 지원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결과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고등학교, 지명도가 높은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비평준화 지역이 서울의 평준화 지역에 비해서 비평준화, 그러니까 경쟁 체제잖아요.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 배정, 추첨의 방식인데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하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한 섹터만 놓고서 보았을 때 경쟁력 있고 지명도 높고 보다 그 호감도가 높은, 다시 말해서 비평준화 지역에서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들 있죠? 그 학교로 갈 수 있으면 가세요. 네,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학교를 갔을 때에는 진학률이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많이 떨어집니다. 격차가 많이 나요. 평준화 지역은 평준화 지역에
우수학교와 덜 우수한 학교의 격차보다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한 학교와 덜 우수한 학교의 격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수한 학교로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물론 학생에 따라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어쨌든 조금 이렇게 성적이 좋아서 아니면 뭐 환경이 되면 이제 좋은 학교, 좀 우수 학교라고 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가끔 이제 그 소위 우리가 인기 있는 학교, 특목고 선생님들 아니면 자사고 선생님들하고 가끔 말씀 나눌 때가 있는데 그 선생님들께 이 학교는 왜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서울대를 많이 가잖아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세요. 생각보다 진학 실적 가지고서 우리는 학교의 랭킹을 매기는데 그렇게 학교의 랭킹, 좋은 학교의 이유를 진학 실적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 별로 안 계시고요. 거의 면학 분위기.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그 성품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가 좀 어쨌든 고등학교 3년 동안 조금 다른 거 다 가지치고 학습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큰 장점이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이 이미 되어 있는 학교들이라는 거군요.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일반고, 우수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특성화고가 있죠. 특성화고는 어떤가요?